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연 중에는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공연장 내에서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반려동물과의 특별했던 추억이나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콘서트 시작 전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곡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어른이 되었다고 사실은 내가 어제 같은데 그때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적이었다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미니비숑이랑 말티즈 그리고 최근에 또 닥스훈트까지 이렇게 세 마리 또 저도 또 멍멍이 맘인데요. 또 오늘 이렇게 콘서트 MC를 맡은 구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슬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쇼호스트로 같이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뭐 유튜브 한 번씩 여러분 구독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또 활동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소중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로 서로를 감싸며 깊은 공감을 통해 마음이 이어지는 특별한 연말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공연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별 강연, 그리고 반려인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그리고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펜더스 콘서트 1회 무지개 다리 건너 너를 생각하며 힐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펜더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극복의 길을 안내해 주실 최경선 박사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강사원 공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번 어떤 강연을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5살 때, 4살 때 아주 오랜 시절부터 강아지를 키워왔는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은 견종의 강아지를 키웠어요. 뭐 허스키도 키웠고 패키니즈, 요코샤 테리어, 뭐 진짜 믹스견부터 다양한 견종을 키워왔고 뭐 우리 그 시거브르 잡종이라고 하는 제일 귀엽죠. 믹스견이라는 네네. 그런 친구도 키우고 했는데 이게 떠나보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항상 저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걔 한 마리 죽었다고 그렇게 힘드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벌써부터 네. 마음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요. 네. 걔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슬픈 거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해서 마음을 닫았고 그리고 나 또 새로운 친구를 입양을 또 키우면서 또 그런 마음에 느낄 때마다 남자가 왜 울어? 남자가 왜 그런 생각을 취하다 보니까 펜더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강아지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 공장을 보면서 걔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강제번식 당하고 사람들 장난감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내 세대에서 잘못된 것들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펜더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정신과 상담도 받고 와, 네, 되게 유명하다는 막 네. 그런 대학에 있는 네. 전문의도 찾아가서 면담해보고 뭐 진짜 펜더스 관련돼서 뭔가 하신다는 분들하고 해봤는데 네. 느꼈던 거는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 혹시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어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분야의 정신적인 거 전문가는 맞는데 아니 걔 안 키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걔를 안 키우는데 어떻게 펜더스 이야기하고 그걸 공감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의문이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저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이제 외서죠. 그 린네이건이라는 작가가 펜더스 하늘나라에서 반려동물 보낸 시도라는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그 샤머니즘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샤머니즘보다 그 속에 반려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려견과 교감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 보면서
그 해외에서 먼저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접근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펜노스 바이브란 책을 쓰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었어요. 아직 결론을 결론을 네네. 못 내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저희 이제 강상호 에듀테인먼트 송지현 대표님과 유진호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네.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결론에 대한 것들이 해외에는 공감이고 그게 결국에 지지 모임인데 네. 그런 것들을 열 수 있는 게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좀 도달하면서 네. 제 펜노스 바이브를 인공지능에 집어넣고 우와. 거기에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게 하고 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펜노스 콘서트에서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되겠고 펜노스랑 이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봐야겠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니, 굉장히 많은 걸 하셨는데요. 원래 전공이 IT예요. 또. 오 진짜요? 그게 다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IT를 너무 좋아해서 또 컴퓨터 쪽 그 전문가가 돼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받고 또 경영정보 박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남는 시간은 강아지에 대한 연구만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1등 훈련사로서 국제 반려동물 교육 문화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상에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이 또 이렇게 노래도 한 곡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노래를 준비했는데 네네. 이게 뭐 제가 전문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네. 욱할 수도 있는데 에이 근데, 괜찮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저희 그 떠나간 반려견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또 오셔서 여기 또 할 말 여기 또 적어 놓으신 거 여기 이거 아니요, 못 하신 저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박사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후에 노래. 강연 네네 죄송해요. 강연 한번 그러면 혹시 앉아서 해주셔도 되고 서서 해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한번. 네, 제가 그 네. PPT를 보면서 네. 뒤에 이제 스크린 나왔으니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펜노스에 대한 주제는 무지개 다리 건너편 상처받은 마음을 취한 황골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 저도 강아지를 키웠던 반려인의 한 사람이고 개에 대한 이해나 또 뭐 고양이도 키워봤고 이렇게 떠나보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에 어떤 절망이 있는데 누군가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대화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게 우울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다시 정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펜노스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 스케치에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강아지 훈련, 제가 훈련사거든요. 강아지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강아지가 사는 환경도 다르고 보호자님에 대한 지적 수준도 다르고 강아지의 반응하는 모습도 다르고 강아지가 3세에서 5세 정도 지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되는 개성들이 다 존재하고 그것처럼 이 펜노스도 결국에는 어떤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이제 가슴에 막 큰 상처가 올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또 크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는 옆에 있으면 계속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킨십이나 이 친근함이나 이런 사교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떠나고 나면 그 부분이 너무 큰 임팩트로 오게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저희 그 어머니가 요코셔 테리어 한이라는 친구를 한 8년 정도 키우셨는데 신부전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전국에 용하다는 병원들 다니고 막 했는데 그 시절에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치료를 하지 못하는 병이 와서
결국 그걸 떠나보내는 과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펜노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탁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 어머님은 강아지를 못 키우세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는 뭐 이 펜노스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건 아예 없었고요. 그냥 걔를 너 강아지 한 마리 더 키워. 그럼 잊혀져. 이렇게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한 하늘나라에서 그 보내는 반려동물이 보내는 그 신호가 도대체 어떤 신호일까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 떠난 반려동물이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함께했던 모습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뭘 고민해야 될까가 결국에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펜노스라는 거는 결국에 유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상실감이나 슬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내가 있을 때 너 진짜 잘해줬을 건데 제가 최근에 저희 장혜견 2016년부터 헐스키 파야된 친구를 키우다가 2022년도 2월에 그 욕창이 생기고 막 귀에 진물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수면 안락사 시킨 코코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재활도 하고 헐스크 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키웠던 그런 가정들이 엄청 힘들게 왔는데 맨 마지막에 너무 아프니까 이제 더 견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5일에서 한 6일 정도 이렇게 견디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서 이제 수면하는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가슴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떠나고 나니까 내가 코코아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의 산책 좀 더 해줄 걸, 내가 이거 해줄 걸, 이런 후회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 너무 컸고 코코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코코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가 진짜 저하고 함께 있으면서 교감하고 있을 때는 몰랐던 그런 감정들이 정말 깊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 반려동물이 무엇을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줬던 사랑하는 마음이나 유대감, 그리고 추억, 그리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그 가슴 아픈 거는 얘네들은 조건 없이 사랑을 줬다는 거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상실감이나 아쉬움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어떤 사랑과 그런 기억의 추억 때문에 펜노스가 더 아픈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펜노스를 바라보는 이제 사회의 시각들은 점점 바뀌고 있고, 뭐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2016년도 제 시절의 사진인데 이 친구를 이제 헐스크 파열 돼가지고 장애견 휠체어를 태우고 이렇게 뭐 다양한 행사도 같이 다니면서 함께 호흡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아직도 이 펜노스에 대한 것들이 정의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노스는 그러면 왜 이렇게 슬플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반려견이라는 것도 그렇고 반려묘도 그렇고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에 깊이 단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회사 일로 아빠는 항상 바쁘고 가사 일로 엄마도 바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놀이하느라고 아이들도 바쁘고 이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잠자거나 잠깐 이제 밥 먹거나 이런 시간에만 이제 강아지들 만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보호자님들이 그 10분, 20분, 이런 30분 이런 약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키울 때 많은 사랑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떠나고 나면 이게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들을 자책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려동물 더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후회로 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죽고 나서 많이 울면서 많이 후회하시는 분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 조금 더 내가 정말 잘했더라면 더 잘했었을 건데 그런 후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슬플까? 라는 게 정말 많이 좀 연구를 해보고 싶던 내용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펜노스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나이마다 다를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삶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이제 반려동물 못 키운다는 분도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활을 하고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장혜경인 이 친구를 다시 걷게 하려고 휠체어를 떼고 이 허리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제 걷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얘가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됐고 또 경매장에서 유찰대에서 데려온 아이가 털이 안 난다는 애들 피부병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피부병의 치료가 돼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빵구이만큼 났던 부위들이 털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그냥 가족이라고 했던 게 너무 가족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슬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펜노스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왜 제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저희 코코라는 강아지를 이렇게 함께 키우면서 이게 지금 이제 9살 정도 됐거든요. 일단 조금 더 어렵고 그러면서 반려동물 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아이가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막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적인 감정이나 슬픔에 대한 깊이가 아이가 더 달라요. 아이는 제가 몰랐던 행동학부터 훈련학부터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면서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훨씬 더 저보다 높기도 하고 또 이 세대가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가 느끼는 경험적 감정이나 슬픔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커요. 어느 순간에는 강아지 때문에 우는데 와 진짜 이런 것도 얘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걔를 좋아했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얘는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분들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고민하여 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픔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다른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이제 코코가 떠났으니까 나 인생 살기 힘들어. 이제 나도 그만 떠날까 이렇게 해서 그게 점점 깊어 우울되면은 결국에 이제 죽음까지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펜노스는 도대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 반려동물과 느끼는 것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강아지가 떠나면 현실을 거부해요. 죽었는지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 만약에 코코면 코코야 라고 다시 부르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현실을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분노를 막 하다가 그리고 이제 떠났다는 그 현실과의 어떤 협상을 하다가 이제 그게 우울로 가다가 그 단계에서 그걸 관리 못하면 결국에 이제 우울증으로 더 깊이 가든지 아니면 그걸 더 극복해내든지 그런 이런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슬픔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너무 이제 힘들었고, 또 이런 페노스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했던 건 뭐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로 네, 반려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페노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마음에 깊이 있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고민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그 마음의 치유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익스퍼트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기만 했는데, 너무 이제 우리 그 속담에는 슬픔을 나누는 반이 된다는 말처럼 너무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 저도 전화 통화하고 상담하면서 계속 울고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상실과 슬픔은 질병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슬픔에는 이런 5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섭하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만약에 그랬으면 더 잘 줬을 건데, 그러고, 그리고 우울에 대한 것들을 해요. 그리고 수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좋은 날에 대한 기억들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슬픔에 너무 매몰되면은 이제 또 너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에는 이런 분노, 두통, 수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죄, 피로, 치욕부진,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은 정신적인 치료, 감정적인 관점은 이제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 박사가 제안한 커블러-로스 모델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그 5단계가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 아래서 바래돔을 보내시는 책에서 이 샤머니즘 측면이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페노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일단은 번역해 놓은 책이고, 이 페노스 콘서트 이후에 반려견 바이블에 대한 책을 내서 실질적으로 한국 실정에 좀 맞는 이야기들을 가이드 준 책을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7단계 로드맵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페노스에 대한 그 의미와 이런 교훈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열 수 있게끔 이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라는 것도 도전하면서 내 마음 회복하는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들은 함께 공유를 드리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페노스 극복은 단순히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이런 통합을 하고 새로운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7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치유와 성장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이제 페노스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페노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 통해서 또 서로가 함께 이런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나 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나 반려동물에 대한 마음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가수가 아니니까 그냥 라라라 뿅하리라는 노래인데 그나마 그나마 제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그리고 저희 코코를 생각하게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도 더 작던 내 친구 내 두 손 위에서 노래 부르며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품에 안으며 따뜻한 그 느낌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느껴졌었어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지 어느 날 яр리는 마음이 아파 힘없이 누워만 있었지 슬픈 눈으로 날개 짓하더니 새벽 무렵에 잠이 자게 쉬고 있었네 그밤 яр리 이제 나 뿜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그밤 яр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에 오해도 꽃은 피우는지 눈물이 마를 무렵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것 사고날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한 말은 알 수 없었지 어린 나에게 죽음은 가르쳐 주었네 그밤 яр리 이제 나 뿜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그밤 яр리 언젠간 나 인생
가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최경선 박사님께 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네. 근데 저 노래 진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저 여기 옆에서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아니 소시적에 노래 좀 하셨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사님의 실력이라고는 와 정말 그동안 네. 노래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좀 네. 이게 마음이 되게 네. 좀 코코 생각이 나서 아니 그리고 되게 진심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구슬님도 네네. 노래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아 저도 오늘 MC만 보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부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한 곡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따뜻한 메시지와 노래를 또 공받아서 저는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와. 구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작사에 도전해서 냈던 앨범인데요. 이것도 좀 그리워하면서 좀 그런 슬픈 발라드이기 때문에 한번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좋았어 그냥 너만 생각하면
기억과 이제 사랑이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원래는 평소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전 남자친구 혹은 옛날에 아픈 사랑을 떠올리면서 불러서 봤는데 오늘 또 이 펜더스 콘서트 주제에 맞는 느낌으로 또 저의 강아지들 또 반려견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또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더 나누면서 큰 공감의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순서를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최경선 박사님과 함께 특별한 한 분이 더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펜더스를 직접 경험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며 많은 반려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계신 펫플로원서 지윤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지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윤님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마리의 반려동물, 그 중에 2마리 강아지를 먼저 보내고 현재는 7마리 강아지와 야옹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 각지의 스트릿 출신 그리고 SBS 동물농장을 통해서 구조와 인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7마리가 있어요. 2마리는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포메라니언 뭉치라는 친구가 그다음에 보더콜리 모모라는 친구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유기견 1마리 또 구원이까지 해서 3마리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7마리라고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윤님 펜더스 처음 겪었을 때의 어떤 감정 느끼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제가 2번의 펜루스를 경험을 했고 첫 번째와 2번째가 사실은 좀 굉장히 달랐어요. 첫 번째는 처음이고 또 벌써 한 2-3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반려견, 그 친구는 수박인데 수박이는 저에게 첫 반려견이자 20대와 이제 그 모든 시간을 함께했던 너무 소중한 친구였는데요. 심장병하고 종양을 한 2-3년 정도 알았고 종양을 처음에 했을 땐 6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수술과 10번의 항암을 버텨줘서 1년 반을 지내줬어요. 그러다가 너무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폐소종이 와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때 당시엔 다행이라 생각했던 저희 가족 품에서 나머지 모든 형제 강아지들 함께 있는 데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보내고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매일 소리 지르고 울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막 자극적인 좀비 영화를 틀어놓고 머리를 멈춰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좀비가 돼서 살았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저도 막 병원이나 심리 상담을 다녀봤는데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던 것처럼 네, 맞아요. 전혀 공감은커녕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펜로스에 대해서 경험이나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다가 다행히 정말 전국에 한두 개도 찾기 힘들었던 펜로스 전문 상담사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조금 극복의 시간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 강아지 닮은 똑같이 생긴 인형 만들기, 액세서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 시간을 오고 가는 시간을 통해서 좀 기쁨을 다시 찾고 그리움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첫 번째 강아지에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감정에 대한 어떤 마음의 로드맵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올 때까지는 그 마음이 이제 내려오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슬픔의 5단계 이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그때 그 심리 상담사 분이 그걸 제안하셨었고
그 5단계 제가 그때는 아마 현실 부정 시간을 넘어서 분노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노. 스스로에게 분노, 그 모든 왜 생명은 죽어야 되나, 강아지는 왜 이렇게 빨리 죽나, 막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분노를 할 때, 삶을 부정하면서. 네. 네. 이제 막 그런 시기였을 때 그 5단계를 다 거쳐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도의 시간을 다 거쳐야만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인정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도 뭐 짧게 나는 한 달, 두 달 내에 끝내고 싶지만 사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게 뭐 6개월, 1년, 또 1년 지나면 또 어느 과정을 갖고, 이런 아까 말씀 로드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 했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를 계속 견뎌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후회. 내 스스로 맞죠. 후회. 만약에 네, 내가 맞아요. 그랬으면 더 잘해줬을 건데. 네,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네. 얘가 좀더 오래 살았을까? 살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그 후에 네, 그리고 엄청 만지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한 두 그리움. 맞아요. 네. 지금도 남아 있는 감정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수박이란 친구는 저는 2년쯤 1년 지난 다음에는 정말 그런 감정이 많이 줄어들었고, 2년쯤 됐을 때 좀 나아졌는데, 그 두 번째 러브라는 친구가 3달 전에 갔기 때문에 전 다시 시작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그때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뎌졌다라기보다, 사실 저는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걸 나눌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저는 두 번째 러브의 죽음은 되게 외면하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업에 바쁘고 정신없고 첫 번째 그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걸 알아서 그걸 또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잠깐만 외면하자 하면서 외면의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잘 겪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반려인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꼭 해뒀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수박이가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갔잖아요.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만 줬던 친구인데, 만약에 수박이가, 그리고 저는 또 코코를 보냈으니까 코코가 지금의 보호자님 이렇게 계속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좋아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내 옆에 있었고 나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바라는 모습을 뭘까? 결국에 마음을 치유하는 열쇠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펜더스에 대한 강연도 준비하고 노래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코코야, 아빠가 더 다른 삶들을 웃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게. 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해라 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서 저도 그런 슬픔들을 참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고, 그게 결국에는 이 페노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고 싶으신지?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7마리를 더 보내야 돼서 그렇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런 모임이나 혹은 해결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고되어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하고 대비한다고 현실 닥쳤을 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겪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뭐 아까 그런 시선이나 제도도 그거는 사실 되게 먼 이야기인 것 같고, 당장 내가 이거를 어떻게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벌써 하나씩 얘기를 못된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같이 모임이나 해결책 혹은 더 나은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 한 10몇 년 전에 이런 페노스 때문에
이런 책을 보다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이 펜너스 콘서트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가슴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계속 써왔고요. 그 글을 써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페노스까지의 모든 책들을 이제 글로서 다 집필을 해서 제가 5권이 넘는 책들을 집필하고 또 논문도 쓰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의 반성이기도 하고 저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얘를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그렇게 완성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길을 걸어왔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절망했던 마음들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주인님 만나서 펜너스에 이야기하니까 저도 마음에 울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나눌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마음에는 치유가 될 거라는 거 어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우님은 앞으로 이제 반려견들에게 뭐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특히 보내면서 하는 일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원래 사람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뭐 건강관리, 예방의학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보내는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 심장병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고 나서 뭐 사람보다 그런 의학적 지식이나 해줄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보낼 수 있는 이제 시선을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바꿨을 정도로 뭐 직업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는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주고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네. 죽는 순간에 사랑한다고 막 말을 해줬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주님 말씀 너무 잘 들어봤고 그래서 반려동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님 이제 저희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약간 묘해지는 분위기.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린 것 같은 약간 이런 분위기. 그냥 이렇게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오는 게 창피하지 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지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AI로 질문 하나 준비했거든요. 반려견 달콩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달콩이와의 추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콩이는 저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았던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제게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달콩이와 찍은 사진도 많고 산책하던 길이나 즐겨가던 장소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몇 번 사진첩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결국 사진을 보지도 못하고 덮어버렸어요. 저는 달콩이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달콩이와의 추억을 아프지 않게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경선 박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달콩이의 이 펜로스 극복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나면 첫 번째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기나 주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주변에 반려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만남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억을 보존해야 되고요. 그걸 좀 이제 소중히 다루는 게 결국에 사진에 대한 정리라든지 앨범에 대한 제작, 추억에 대한 물건들을 이제 보관하면서 이제 슬픔이 아닌 위로를 느끼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털을 모집하세요, 뭐 스톤을 만드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슬픔을 위로로 전환시키는 노력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억을 이제 세 번째로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창의적인 활동들을 좀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쓰기를 한다든지 음악을 만들어 본다든지, 요즘 AI로 음악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 보면서 이제 기억을 표현해보고 추억의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연습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를 가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 코코와 함께 걸었던 길, 그때 코코가 여기에서 저기 멀리 있다가 나한테 부르면 달려오고, 또 아니면 다른 강아지 만났는데 막 짖으려고 했고 막 싸우려고 했고 막 그런 약간 추억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하고 있었을 때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 난 그래서 여기가 기억에 남아 하면서 그런 추억들을 보면서 또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공감이고, 그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추억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펜로스는 갑자기 어느 순간 확 그냥 나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천천히 극복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아픔을 위로로 바꾸고 추억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게 결국에 보호자님의 삶의 속도에 맞추어서 달콩이와의 따뜻한 기억을 계속 간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미루를 10년 넘게 키우다가 몇 달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미루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늘 제 곁에서 가족 이상의 존재로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 미루가 떠나고 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지고 공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루를 아직 완전히 보내지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미루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미루가 저에게 너무 특별했던 만큼 새로운 강아지가 오히려 미루와 비교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반려견을 떠나보낸 뒤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경선 박사님의 솔루션이 꼭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보통 페노스 되면은 새로운 강아지 입양해서 키우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강아지 키우는데 이거 그렇게 해결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강아지 입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강아지는 떠난 반려동물에 대체되는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정리가 되고 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추억들을 긍정의 기억으로 돌릴 수가 있으면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면 되지만 이게 계속 자책이 되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그 입양을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떠난 반려동물을 기리는 그런 의식 같은 거를 만들고 추억을 되새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그런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됐을 때 이제 그 새로운 입양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봉사활동이나 뭐 임시보호나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반려견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나 또 반려견들의 새로운 특성들 그리고 내가 믹스견을 키웠으면 믹스견만 알고 있던 그런 견종들의 특성들이 아니라 다른 시각들을 열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새로운 것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면서 새로운 입양을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될 때 그때 입양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페노스 바이블이라고 이게 제가 책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슬픔의 5단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네, 1단계는 충격과 불신, 부정과 분노, 슬픔과 우울, 공허함과 외로움, 수용과 회복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오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AI 한번 질문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이 링크는 또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 강연 자료랑 함께 앞으로 이제 나올 페노스 바이블이라고 저희 한국 실정에 좀 맞게끔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우리 지윤님의 이야기가 큰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용기 내주신 지윤님 그리고 최경성 박사님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노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또 오늘의 대화를 통해 그 여정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과 지윤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순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울프라이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러분께 특별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공연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노래 안 하고요. 저도 얘기 좀 하다가 시작할게요. 오늘 그리고 저는 특별히 혼자 안 오고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왔어요.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8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고요. 저는 사실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단계를 치면 이제 뭐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좀 놓을게요. 사실 아까 박사님 저도 이런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혼자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발라드계 거의 인간 비글이라고 스누피 닮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드계의 비글로 불리고 있는 소울기라이라는 가수인데 저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특히 반려동물 중에 멍멍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나름대로 혼자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8년 전에 떠나고 16년 살다가 장수했거든요. 그래서 참 처음 떠나 보내고 나서 정말 이 살면서 처음 겪는 일, 가족 모두가 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특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냥 불렀어요. 술 먹고 들어가면은 그냥 이름이 너무 못나서 이쁘다고 못난이었거든요. 요크샤 테리어랑 시츄가 이제 섞인 견종이었는데 정말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들어가면은 이뻐하기만 했지 결국에는 또 엄마랑 시간 더 많이 보내고 내가 막 목욕 한 번 더 시켜줄 걸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충분히 슬퍼하자. 이걸 너무 참지 말고 결국에는 슬퍼하는 것도 나랑 함께했던 우리 못난이를 위한 추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그 유골 그 함도 저희는 집에 그냥 있어요. 도자기에 싸서. 네. 그래서 요 사진 앞에다가 항상 놓고 진짜 공감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걸 왜 집에다 놓냐. 근데 그건 우리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전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올해로 데뷔 16년 차가 되는데 여기 앞에 이제 저희 프로듀서예요. 작곡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곡을 준비했는데 첫 곡으로 부를 노래가 너란 별이라는 노래예요. 사실은 이 노래가 사랑 노래였어요. 연인에 대한 노래였는데 처음에 이제 노래를 작곡했다 그래서 작업 한번 해보자. 노래를 딱 받고 가이드를 뜨고 집으로 이제 겨울이었어요. 밤에 그 노래를 이제 가녹음한 걸 들으면서 또 눈이 막 오더라고요. 하늘에 딱 별을 딱 보면서 듣는데 이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이거는 연인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별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이 된 못난이를 위한 노래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재혁아, 송 PD, 이거는 이 연인과의 노래가 아니라 멍멍이를 위한 노래다. 반려견을 위한 노래다. 그래서 자켓 사진 내가 준비할게. 그래서 그림 정말 잘 그리는 제 또 후배한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우리 멍멍이 사진을 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멜론에 이 노래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 노래의 자켓 사진이에요. 너란 별이라는. 그래서 너란 별을 이제 첫 곡으로 부를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곡은 눈 감고 들으셔도 되시고 그 가사를 모든 곡을 여러분이 지금 키우시는 아니면 지금 떠나보낸 그 동물들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란 별 먼저 불러드릴게요. 나 비추는 사람 날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란 걸 알죠. 날 아껴줄 사람 날 지켜줄 사람 바로 나라는 걸 알죠. 까맣게 변해버린 하늘 속에 비추는 그 무엇보다 예쁜 너란 별 밝게 비추는 저 별처럼 나를 비추는 너 내겐 아주 소중한 사람 밝게 빛나는 저 달처럼 날 감싸주는 너란
까맣게 변해버린 하늘 속에 비추는 그 무엇보다 예쁜 너라면 밝게 비추는 저 별처럼 나를 비추는 너 내게 아주 소중한 사랑 밝게 빛나는 저 달처럼 날 감싸주는 너란 빛 너란 사랑이 너야 난 머리 빛나는 저 별처럼 날 비추는 너 내게 표현해주는 사랑 가장 빛나는 너라는 별날 비춰주는 너란 빛 너란 드디어 이 노래를 여기서 부르네요. 네. 그리고 이런 모임 그리고 이 펜로스 콘서트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처음으로 초대 가수로 초대돼서 노래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여기에 큰 걸음 해주신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지금 집에 있고 하늘 날아간 동물들 생각하시면서 오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콘서트가 아마 분명히 이제 점점 조금씩 규모가 커질 텐데 앞으로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조그맣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모임을 하나씩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곡 이어서 부르고 오늘 저의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제 노래인데 김범수 선배님께서 리메이크 하시면서 더 유명해진 노래죠.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는 노래 부를 거고요. 우리 동물들 처음 만난 그날 기억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난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난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사랑은 내게 상처뿐이라 두 번 다시 하기 싫었는데 널 만난 그 순간 알게 됐어. 바보처럼 겁이 많았다는 걸. 난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난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저 밝은 별처럼 지켜줄 거야. 어디에 있든 너를 지켜줄 거야. 내 가슴 한쪽이 사라지는 날 그때는 말할게. 나를 받아줘서 감사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예,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올 한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노래인데 소나기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 요거를 제가 행사장에서 요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도 가사가 되게 그 반려동물들을 한테 대입해 보면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소나기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그치지 않기를 바랬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 맘 알아요.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게 소중한 사랑. 떨어지는 빗물이 어느새 날 깨우고 그대 생각에 잠겨요. 이제는 내게로 와요.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죠. 그대 손을 꼭 잡아줄게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
줄게요. 잊지 않아요 내게 주었던 작은 기억 하나도 오늘도 새겨봅니다. 내겐 선물이 그대.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오늘 세훈사랑님께서 좀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세 곡이나 열창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실 시간인데 경품 추천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은 최경선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네, 떠났습니다. 또 이 경품 추천은 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네. 오늘의 추억을 더 깊게 만들어줄 또 작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쵸? 저희가 네, 항상 뭐 이런 행사의 꽃은 경품이죠. 맞습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죠. 네네. 자, 그러면 자 3등부터 뽑도록 할게요. 3등부터. 아, 제가 저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네네. 약 광고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약을 좀 준비했어요. 오, 정말요? 3등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등! 3등. 자, 6번 축하드립니다. 6번. 6번 축하드립니다. 6번 축하드립니다. 무대로 나와주시면 와. 네, 6번 당첨되신 분 무대로 나와주시면 거사님 축하드립니다. 거사님 쪽으로 저희 이정도를 보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저기 네. 이거 3등 들고 사진 하나 찍고 네네. 자, 사진 이따가 촬영도 같이. 저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고요. 저희가 이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분위기 좋아요. 아, 바로 이런 분위기. 네, 그럼 이제 네. 2등을 한번 저희 뽑아볼까요? 선물 배달해 드릴게요. 네, 2등은 또 박사님께서 직접. 와, 이게 신에 계신가요? 왜요? 번호가 뒤집혔어. 뒤집혔어. 어머. 네. 설마. 자, 9번! 9번 당첨되신 분 무대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9번. 9번. 와, 축하드립니다. 와. 자, 이게 김영사님 먼저 찍고 선물은 후속으로 배달하겠습니다. 선물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자, 행사가 바쁜 관계로 자, 보시고 눈 펴주시고 하나 둘셋 한 번 더 줄게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1등 경품 추천입니다. 1등은 저희 20만 원짜리예요. 진짜요? 네. 그거 사람 귀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아주 엄청 좋은데 네, 강아지도 되고요. 네. 정말요? 그 신중하게 한번 뽑아주세요. 제가 네. 진짜 그 제품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네. 좋습니다. 자, 맞아 우리 너무 그 좋은데? 큰 펜더스에 대한 네. 좋은 추억과 정말 사랑의 기회 주신 지은이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준비, 자, 갑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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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1번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11번. 11번. 와우.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연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좀 더 뜻깊은 연말 선물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1등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1등은 저기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라고 그 반려견 앱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오늘 그 콘서트 있어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앱은 어떤 앱인가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쉽게 말하면은 추모 앱인데 이미 오늘 많이 얘기 나눴는데 충분히 조금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저 역시도 조금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슬픔을 충분히 조금
할 수 있는 방을 만들 수 있는 추모 방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선물에 저희 팜플렛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앱 봐주시면은 저희가 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도토리 같은 약간 그 포인트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그 편하시게 전화나 카톡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이거는 저희 기념품으로 가져가. 드릴게요. 집에 이렇게 들고. 자, 집에 가서 자, 1회 펜더스 콘서트.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품추천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아직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또 다음에 콘서트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은님 오늘 네? 지은님 네. 구슬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정말 저도 여기 뒤에서 보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아지 지금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또 그 햄스터를 2년 반 정도 키우던 햄스터를 떠나보겠어요. 아, 저희도 그래서 도마뱀도 키우고 뭐 아 진짜 장난 저 아니에요, 동물 저희.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시크록이라고 개구리도 키우고요. 진짜 앵무새도 키우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갑자기 좋아해서. 네. 햄스터가 또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또 아파왔긴 했는데 진짜 아까 지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까 눈물을 흘리셨어도 전혀 이상한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울컥했어요. 그쵸. 전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도 같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 크게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저는 이 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너무 뜻이 깊고 또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강아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가슴에 어떤 진짜 큰 울림과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